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돈줄남 김경필 대표님. 네. 뭐 하나 좀 여쭤보고 네. 시작해도 됩니까? 예. 전에 저희가 이제 주차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네.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일부러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번호 아는데 일단은 그 카톡 했던 게 있으니까 급하니까 막 주차 네. 급하니까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화 요금 아끼시려고 그러신 그런 건 건 아니죠? 아니고. 예.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 요즘에 얼마입니까? 10조당 10몇 원. 요즘은 뭐 통화 요금 같은 거가 그 사실은 요즘은 데이터 때문에 요금이 달라지지 네. 통화 시간 때문에 달라지진 않는데 네. 이제 카카오 얘기하니까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뭐 생일도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선물. 옛날에 뭐 보내준 것도 막 선물 저는 카카오로 들어온 거 환불합니다. 왜냐면 다 못 써요 어차피. 그래서 카카오로 오는 건 환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현금으로 챙기신다. 현금을 챙겨서 하고 또 어차피 나도 뭐 나중에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과소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쵸. 하는 얘기가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좀 나라도 돈을 좀 써야 그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과소비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미래 경기 침체 유발할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네.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비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 그 300만 원이 다 변동 지출이 아니고 예. 기초 생활비나 기본 생활비 쓰고 그다음에 변동 생활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기초 생활비나 기본 생활비 같은 거는 경기에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뭐냐? 그냥 말만 어려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뭐 치약, 비누, 샴푸 사는 돈을 아낄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식사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경기와는 좀 무관한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비인데 우리가 과소비라는 게 뭐냐면 사실 안 쓸 수도 있었던 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지 않으면 상황이 만약에 돌변하면 바로 안 쓸 수도 있었던 돈을 쓰는 거를 우리가 과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 생활비라는 게 이게 사실은 과소비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 생활비에서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계속해서 생활비가 썼다면 아마 기업들이 그 생활비를 그 미래 총수요로 예측을 해서 뭐 공장을 짓고 생산 얼마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금리가 낮은 시기로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10년 넘게 저금리로 오고 하면서 사실은 변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비중이 커졌다. 과소비를 많이 했다. 뭐 플렉스나 욜로 시대가 지났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품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그게 잘못 반영이 돼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 시설을 늘리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가 기본 생활비,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소비였다면 그건 당연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소득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동 생활비를 미래를 돈을 끌어당겨서 카드로 이렇게 생활을 한 거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봐도 사실 총수요를 늘리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갑자기 이제 뭐 약간 이렇게 경제학 얘기가 나와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과소비는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매번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전화 와서 야 골프 언제 잡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골프 못 치러 가. 나 당분간 지금 골프 칠 형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관성회에서 전화 오면 그래 언제로 잡자 이러고 그냥 골프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변하면 쓰임새도 달라져야 된다.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지금 뭐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면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것도 뭐 지금 11개월, 12개월 연속 뭐 안 좋고 전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뭐 올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실제 자영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도 체감하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절제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무조건 아유 너무 안 쓰면은 또 경제 안 돌아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굳이 나일 필요는 없다. 그게 굳이 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얘기가 많잖아요. 구조적이라는 게 이제 부채가 전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든 자영업자 부채든 부채가 안 줄어들면 결국은 미래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총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부채를 줄이고 좀 진중하게 소비를 막 하지 마시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딱 1억만 모읍시다 이 책도 내셨고. 그렇죠. 예. 책을 3권이나 준비하셨네. 예. 저희가 또 많이 땡깁니다. 예. 그래가지고 김경필 멘토님뿐만 아니라 저도 알뜰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땡깁니다. 예. 근데 왜 1억입니까? 딱? 그러니까 이제 책 제목이 딱 1억만 모읍시다잖아요. 네. 그 제목 자체가 뭐 1억 모읍시다는 아니고 그냥 딱 1억만 모읍시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1억만 진짜 딱 모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냐 해결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 그 이대호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쪽에서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그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투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활용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내가 딱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 어떤 그 돈에 대한 애티튜드는 형성이 돼야 돼. 이게 기본의 마중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요즘 그 골프나 테니스 돈 많이 든다 그래서 러닝으로 넘어간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러닝에서 내가 진짜 엄청난 내공을 쌓겠다. 막 진짜 하프 마라톤이나 마라톤 완주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넘어야 될 허들이 5km 달리기라고 합니다. 5km.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죠. 근데 5km 달리기가 사실 6개월, 1년을 러닝을 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야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이 정말 10km 하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5km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5km 달리기가 되려면 일단 10km를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5km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10km를 뛰냐. 5km를 뛰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스타트를 하면은 머릿속에 모든 호르몬이나 우리의 운동신경이 5km에 세팅이 되는 거야. 1km마다 그러니까 힘들고. 일단 가다 보면 한 2km쯤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km를 뛰어야지라고 딱 시작하고 세팅을 하면 10km에 대해서 세팅이 돼. 그러다 보면 힘들어도 어찌어찌 5km를 뛰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막 내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저축보다는 너무 투자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1억만 모으자 그러면 1억이 뭐 네 집 A름도 아니고 어떻게 1억만 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1억이라는 자본만으로 뭐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당연히 없겠지만 내가 단시간 내 그러니까 뭐 이거는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요 정도 걸리거든요. 이 정도 1억 만들기 1억 모으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충분히 그 사람의 역량이 돈에 대한 어떤 역량, 절제의 역량, 저축의 역량, 투자의 역량이 요거 하는 동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5km 달려봅시다가 자, 그 사람이 5km 달리기만 하고 끝내려고 5km 달리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발판으로 결국은 하프 마라톤이나 완주까지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요구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마라톤 완주해야 되니까 한 30km나 35km쯤에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그거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일단 5km를 달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마라톤 완주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30km나 35km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그때는 어떤 전략과 마인드로 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대답이 그런 마인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42.195km를 뛴다 그러면 나는 30km, 35km 때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앞에 1km를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42.195km를 뛰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냥 100m 달리기 420번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메시지는 1억 모으면 진짜 모든 게 풀리느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풀려요. 모아보시질 않아서 그렇지 모아보면 풀린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1억을 모으고 나면 5가지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제 소득이 또 증가할 테고 선택권도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자산 증가에도 가속도가 붙고 네. 저축에도 근력이 붙고 또 자존감이 올라간다. 네. 지금 딱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중에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실 자존감이 잘 안 올라간다.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자존감의 반대말. 자존감의 반대말?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아까 그 골프 치는 친구가 전화 와서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 지금 통장에 잔고가 그냥 바닥이야. 그러면 딱 전화 오면 야 친구야 나는 이제 당분간 골프를 칠 상황이 안 된다. 라고 딱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존감인데. 그게 자존감인데 네. 알았어. 그리고 약속을 잡는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골프를 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골프백 들고 가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좌절감이 느끼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억을 모은 사람이 왜 자존감이 올라가냐면 네. 아까 얘기해 주신 5가지 중에 가능성이 늘어난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1억이 없을 때는 결혼이라는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멘토링 했던 1억 모은 친구한테. 1억을 딱 모아서 통장이 1억이 넘어가고 그 1억 모은 저축 속도가 일단 유지는 될 거니까 좀 있으면 이제 1억도 돌파했지만 계속 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뭐 나도 한 1억 이상 있고 저 친구도 한 1억 이상 있으면 뭐 결혼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전엔 전혀 내 인생의 선택권에서 보기에 없던 게 딱 생기면서 일단 뭐 바로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냥 가능성으로 하나 그려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1억 모으기 전에는 예전에 무슨 어디 청약 공고가 뜬다 그러면 신경도 안 썼는데 그쵸. 잠깐만 내가 계약금 1억 이상 밀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중도금 잔금은 대충 어떻게 되니까 한번 이거 좀 관심을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또 엔잡을 많이 하니까 엔잡을 하다가 창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1억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도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1억 모으는 속도로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모을 때까지는 속도가 되게 안 나는 것 같지만 1억 모은 다음에는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리가 고도 1만 미터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그쵸. 비행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1억 이후에 제가 이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열어보면 알 수 있는데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그 신밖에 몰라요. 이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어디에 어떻게 투여가 돼서 진짜 그게 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1억부터 일단 모으고 시작을 하자.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 10만이 알 수 있다. 10만이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중요하다.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와이스트리트 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투자도 항상 준비가 필요한데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시드머니 안에서 내가 20-30%를 위험자산에 조금 공부하면서 조금 너무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이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2-3천밖에 없는데 야 이거를 다 몰빵으로 일단 주식 넣고 불안하니까 ETF로 하자.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경기 침체지만 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많긴 한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온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지는 게 주식이니까 사실은 분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위험 자산의 3배, 4배 정도의 예금, 그 리스크 프리 애셋이 있었을 때 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투자자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다는 게 뭐야? 부자는 낮아요. 잘 아시잖아요. 부자는 눈높이가 자기가 주식 투자해놓고도 까먹어. 뭘 샀는지. 그만큼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을 어떤 상황에서 너무 빨리 팔아서 실패하는 오류를 안 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근데 이 돈 내가 청약 중도금 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잠깐 시간 남아가지고 빼서 주식시장에 옮겨놨다든지 야 이거 1년 후에 내가 전세금 사실은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그 사이에 돈 빼가지고 빨리 지금 장이 좋으니까 해야지. 이러면 이 자금은 부자들의 자본력에서 나오는 낮은 요구 수익률의 투자가 아니라 눈높이가 일단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돈이다. 하이 리턴을 바랄수록 또 하이 리스크로 가게 되니까. 맞아요. 그거 이제 전세금 올려주기 직전에 증시 한번 급락하면 이제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충격을 입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난 그렇게 엄청나게 거기서 많은 거 요구 안 해. 이러면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와이스트리트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주식은 일단 시장 지내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주식을 내가 투자했느냐 보다는 얼마에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얼마에 샀냐에서 성공하려면 뭐냐?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자와 일반인의 생각 차이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부자도 많이 만나고 있고 저는 또 일반인도 많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거야. 일반인은 성장에 관심이 많아. 성장에 관심. 물론 당연히 우리 와이스트리트에도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성장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문제가 뭐냐. 성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혹시 내가 너무 오른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닌지 봐야 된다. 근데 부자는 의외로 성장보단 가격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에 싸게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요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반인은 금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면 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야 이게 금이 미쳤나 봐 이러면서 금 얘기. 원래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거에 관심이 있죠. 한동안 엔화가 굉장히 떨어질 때 엔화 관심을 가졌고 그죠? 아무도 금 얘기 안 할 때는 금을 샀어요. 왜냐하면 금이 참 요즘 옛날엔 그렇게 오르더니 요즘 금이 안 오르네. 그럴 때 금을 산 거야. 그 부자들은. 그리고 요즘은 막 아파트 한동안 아파트 관심도 없습니다. 부자는. 예를 들면 상가 건물 같은 게 요즘 인기가 없고 막 경매로 많이 나오고 요럴 때 그런 데 가가지고 상가 15억 하는 거를 한 8억 9억에 어떻게 받아낼 수 없나. 요런 거 생각하는 게 부자들이거든요. 부자는 성장보다는 가격에 관심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일단 1억을 모아보면은 그 가능성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데서 시작을 또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카톡 선물 받으면 환불하라. 아니야, 그러니까 쓰실 수 있으면 소환하는데 저는 조금 내가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내가 받으면 결국 많이 뿌렸다는 얘기긴 하지 사실은. 인기남이니까. 왜냐면 인기남이 아니라 최근에는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작가나 PD나 그러면 이게 뜨면은 그죠? 뭔가 이렇게 많이 보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니까 또 많이 이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카카오톡 환불하면 90%만 돌려줬었는데 이제는 100%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책이 바뀌어가지고.